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인 거니까 연립 2차. 연립 2차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반드시 2차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연립이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단순히 이제 연립이니까 첫 번째는 이런 모양의 연립 2차가 있어요. 2차식은 0이라는 요 2차식 하나하고 1차식은 0 이렇게 정리되는 거. 요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2차식 하나하고 1차식 하나가 되어 있는데 연립되어 있고 하나가 2차식이니까 요런 녀석도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2차식은 0하고 2차식은 0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녀석하고 요런 녀석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런 유형은 단순히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지수가 몇 개라 그랬지? 미지수가 두 개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미지수 x하고 y가 있을 거고 여기도 x하고 y가 있을 거고 xy가 있을 텐데 이렇게 2차식하고 1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녀석은 푸는 방법이 단순해. 요 2차식을 y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요 녀석을 여기다 이렇게 툭 집어넣으면 여기 원래 x하고 y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집어넣는 순간 얘가 지금 y는 무슨 x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일 거고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이 위에 있는 녀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값이 나오겠지. 그 나온 x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값도 나오겠네. 이렇게 푸는 걸 연립 2차 방정식 풀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 녀석. 근데 얘는 2차식하고 2차식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 첫 번째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거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케이스는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될 거야?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원래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녀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런 문제가 만약에 만났어.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상수항을 없애거나 최고차항을 없애주시면 돼.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최고차항을 없애주면 돼. 근데 교육 과정에서 얘가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이제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x 플러스 y 플러스 5 뭐 x 플러스 2y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 됐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요 녀석이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녀석이 지금 뭐야? xy에 대한 1차식인 거고 요 녀석도 xy에 대한 1차식인 거니까 결국 다시 이 모양으로 돌아간 거지. 그럼 뭘 하면 되는 거지? 요 녀석을 대입해서 문제 풀고 요 녀석을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좀 하자고. 알겠죠?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1차식하고 2차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과 2차식하고 2차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 있는데 1차식하고 2차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면 끝나는 거고 2차식, 2차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 2차식을 인수분해 한 다음에 각각의 1차식을 또 다른 2차식에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자, 문제를 풀어보죠. 봐봐요. 1차식하고 2차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굉장히 심플하다고. 그럼 뭐 하면 돼? y는 3x-2라고 놓고 이 녀석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2x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3x에다가 3x-2 더하기 3x-2의 얼마?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2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가 0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날려버리시고 계산하시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되고요. 는 0이네요. 4죠 여기. 여기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내가 얘를 뭘로 묶어내면 2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x가 얼마?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근데 얘가 지금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니까 y 값도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이 녀석을 여기다 탁 집어넣으면 y가 얼마? 1.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얼마? 4. 그래서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에 총 몇 쌍의 해가? 두 쌍의 해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2차식으로,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이해서 간단하게 2차식하고 2차식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 뭐가 될 거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그래서 두 2차 방정식 중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그때 얻은 두 1차식을 또 다른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것들을 반복하면 돼. 맞죠? 그러니까 요 2차식하고 2차식은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더 귀찮지. 왜? 인수분해한 다음에 앞에 있는 녀석을 몇 번 풀어야 되니까. 2번 풀어야 되니까 귀찮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지? 2x-y하고 x-y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x는 얼마야? x는 y거나 x는 2y거나 아이고 y를 집어넣자. y가 x거나 y가 2x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내가 어디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2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얼마가 되죠? 8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 x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니까 x는 루트 2거나 x는 마이너스 루트 2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겠죠. 이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그럼 y도 얼마거나 루트 2거도 y는 마이너스 루트 2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이 나올 거고요. 이 녀석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를 내가 또 저기다 집어넣으면 2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이 8일 거고 x는 1이거나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x가 얼마거나 이거 x가 1이면 y는 2거나 y는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총 몇 쌍의 해가? 총 4쌍의 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보시다시피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고등수학 상을 배우면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어렵다가 아니야. 그지? 어렵다가 아니고 이 앞쪽 파트, 이 앞쪽 파트는 다 계산이 그냥 많아. 그리고 귀찮지.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귀찮고 막 이런 내용들인데 이 녀석을 잘 극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나아져요. 이 재미없는 부분을 다 극복하고 나면 그래도 도형의 방정식 가면 조금 나아지고 그 2학년 때 넘어가면 조금 2학년 1학기 또 재미없어. 2학년 1학기가 또 다 계산이야. 2학년 2학기로 넘어가면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면 재밌죠. 재미없어? 재미없을래나? 너희 그 도형 풀면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중기는 어때? 도형 풀면 재밌어? 재미없어? 계산보다 낫지 않아? 아니야, 나영이 계산이 나? 유나는? 계산이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런 거 있지 않니? 정말 막, 지금 딱 봤는데 당장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막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런 쾌감이 있지 않아? 없어? 그냥 싫어.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싫어?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이 녀석은 보면 위에 게 인수분해 되니까 위에 거 인수분해 해달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하고 x 마이너스 y가 0인 거니까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의 제곱은 이거 3x의 제곱인가? 3x의 제곱은 9가 될 거고요. x는 루트 3이거나 x는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럼 내가 이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도 다시 루트 3이거나 y도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을 내가 집어넣으면 얘에서 얘하고 얘를 빼게 되는 거니까 x의 제곱이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x가 얼마가 되는 거나 3이 되거나 x는 3이 되겠죠.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면 y는 마이너스 3이거나 y는 3이거나 이렇게 해서 네 쌍의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 녀석은 얘가 인수분해 되니까 지금 풀었던 거 좀 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자. XY에 대한 대칭식인데 이 대칭식을 우리 어떤 걸 대칭식이라고 부르냐면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대입해도 식이 변하지 않는 식. 우리가 이런 녀석을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x 대신에 y를 놓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탁 식을 써봤더니 원래 식이랑 안 바뀌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x 대신에 y 놓고 y 대신에 x 놓고 x 대신에 y 놓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정리해보면 얘랑 결국 같은 식이죠. 이런 녀석을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칭식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봐봐. 우리는 x와 y를 뭐라고? x하고 y를 어떤 2차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할 거야. x하고 y를 어떤 2차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저 2차식을 세울 수 있다. x하고 y를 어떤 2차식의 두 근이라고 하면 우린 그 2차식을 세울 수 있어. 왜? 두 근을 알고 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생각하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내가 1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 녀석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녀석의 두 근을 x하고 y라고 부른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t 더하기 x, y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거 맞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가 하면 준기야? 맞아? 결국 x하고 y를 어떤 2차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한다면 x 플러스 y하고 x, y는 그 두 근의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x하고 y 값을 따로따로 잘 모르더라도 그 녀석의 합과 그 녀석의 곱, 그러니까 x하고 y가 각각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나야? 각각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녀석의 합과 그 녀석의 곱을 알고 있다면 t에 대한 2차식을 세울 수 있어 없어? t에 대한 2차식을 세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2차식을 풀어버리면 두 근이 나오겠네? 그럼 x하고 y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x하고 y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x값, y값을 다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y값이 얼마고 xy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우리는 그 녀석을 가지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함으로써 x하고 y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x하고 y가 두 근이었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요거하고 요 녀석.
나는 x 플러스 y가 얼마고 xy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빨리 치환할 거야. 요만큼을 a라고 놓고 요만큼을 b라고 나서 식을 a-2b는 마이너스 5. 이 녀석은 2a 더하기 5b는 44 이렇게 이제 놓고 a하고 b 값을 구해버릴 거야. 그럼 a하고 b 값을 구해보면 여기다 내가 지금 뭐라면 2배를 하면 2a-4b가 마이너스 10일 거고요. 빼주면 9b가 얼마가 되는 거지? 54가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럼 b 얼마? b는 6. b에다 6 집어넣으면 a는 얼마야?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면 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6은 0에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왜? x하고 y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근이 없고 두 근의 합이 a고 두 근의 곱이 b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풀면 t-1과 t-6은 0인 거고 그래서 t는 얼마가 되거나 1이 되거나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이 뭐였다면 x였다면 이 녀석이 y가 될 거고 이 녀석이 y였다면 이 녀석이 x였겠지. 그래서 두 근을 1, 6, 6, 1 이렇게 두 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굳이 우리가 이 대칭식이라는 걸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이제 봐봐. 요거하고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내가 얘를 A로 얘를 B라고 놓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 그럼 여기서 X가 뭐였지? B가 뭐였지? XY였던 거잖아. 걔가 얼마가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 요 녀석은 X 플러스 Y가 얼마가 되는 거고 7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 두 녀석 입장에서 보면 2차식하고 1차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인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되지? Y는 7-X라고 해서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X에다가 7-X는 6이 될 거고요. 몽땅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다 그래서 X값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굳이 이 대칭식과 관련된 녀석은 나오면 굳이 그렇게 풀 이유는 없는 거지. 그렇게 풀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니까 가르쳐는 줘요. 하지만 크게 쓸모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런 녀석이 나오면 뭐 하면 되는 거지? 얘를 y는 3-x라고 만들어서 여기서 집어넣고 풀면 돼. 근데 굳이 이렇게 풀려잖아.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t-1과 t-2는 0 그래서 t가 얼마? 1하고 2니까 x가 1이면 y는 2 y가 1이면 이거 y가 1이면 x가 2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써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있었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빨리 이 녀석을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 xy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럼 x하고 y를 a로 놓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b가 34 b는 15 얘를 2배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b가 34 2배 하면 2b는 30 더하시면 a 제곱은 64 a는 8이거나 a는 마이너스 8이거나 그러면 얘가 8이면 결국 여기다 8이든 마이너스 8이든 여기 64가 들어가면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얘가 30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그럼 b는 얼마가 되는 거고? b는 15 이렇게 됐던 거겠지. 그래서 요 녀석 가지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 하나 세우고 요 녀석 가지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하나 세워서 문제를 풀던지 x 플러스 y가 8이고 xy가 15인 거니까 요 앞에 있는 녀석 가지고 연립 2차 방정식 2번 풀던지 크게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죠. 연립 2차 방정식의 해의 조건이네요. 해의 조건. 얘가 뭘 가졌으면 좋겠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졌으면 좋겠대. 잘 봐봐. 오직 한 쌍의 해라는 건 이런 모양인 거야.
x가 네모일 때, 세모일 때 y는 네모, 요거 요렇게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보시면 얘 지금 뭐야? 연립 2차 방정식인 거지. 연립 2차 방정식인데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인 거잖아. 그럼 얘 어떻게 풀어야 되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녀석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지.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 넣으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 제곱 더하기 2에 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 플러스 3, 는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요 녀석 내가 전개해보면, 얘를 내가 전개해보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있지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x가 있어서 마이너스 3x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x에 대한 2차식인 거지. 근데 얘가 x에 대한 2차식이야. 근데 만약에 x값이 2개 나와. x값이 2개 나와. 그럼 그 2개를 내가 모조리 여기다 집어넣을 거잖아. 그럼 y값도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럼 근이 몇 쌍 나오는 거야? 2쌍 나오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x값이 몇 개 나와야? x값이 1개 나와야? 여기서도 y값이 1개 나올 거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차식을 2차식에 집어넣었을 때 그 2차식이 뭘 가져야 되는 거야?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중근. 따라서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은 얘가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는 거야?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0이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학교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실 때 K값을 구하시오. 서술형으로도 잘 출제가 되고요. 문제가 잘 나오는 녀석인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차식을 2차식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X에 대한 2차식인 건데 전체적으로 한 쌍의 해가 나오려면 여기서 X값이 2개 나오면 Y값도 2개 나올 거고, X값이 하나 나오면 Y값도 하나 나올 거고, X값이 허수가 나오면 Y값도 허수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X값이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 X값이 하나라는 얘기는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3cm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래? 이만큼이 34래. 그럼 내가 얘를 A라고 부르고 얘를 B라고 부르면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17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은 직각 삼각형인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얼마라는 얘기인 거고, 이거 169라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맞죠? 그러면 1차식과 2차식인 거니까 얘를 갖고 뭘 구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연립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두 쌍의 해가 나올 건데, 이렇게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다 그랬으니까 A가 더 큰 녀석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녀석까지 있어서, 네, 여기까지 하시죠. 자, 공통근. 오늘 진도를 좀 많이 나갑시다. 알겠죠? 그동안 너무 조금 나간 것 같아서. 우리 여기 공통근 나가고 나면 또 연습 문제가 있는 건가? 부정방정식까지 하고 연습 문제가 있네. 부정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공통근까지만 오늘 진도를 나갑시다. 알겠죠? 봐봐요. 이 공통근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그 방정식 1이 있고 방정식 1이 있고 방정식 2가 있었을 때 요 녀석도 만족하고 요 녀석도 만족하는 그 녀석을 우리는 공통근이라고 불러요. 어떤 두 개의 방정식이 있었을 때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을 우리가 공통근 이렇게 불러. 그럼 근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그 근은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고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할 거 아니야. 맞지? 맞지? 그러면 그 근을 내가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두 개가 서로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걸 거고, 맞니? 그러면 그 녀석하고 그 녀석을 뭐 하게 되면, 연립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공통근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봐봐. 나오면 여긴 지금 근이 얼마야? 마이하고 3이잖아. 얘는요? 마이하고 5잖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2가 있잖아. 그럼 그 마이너스 2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두 식의 공통근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얘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얘하고 는 0 얘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는 0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뭐 해진다는 얘기야?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은 만약에 그 녀석이 알파였다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 되고 얘도 집어넣어도 0이 되는 거니까 두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어떻게 풀면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놓고 넘기면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같다며. 같은 거라며. 그치? 동시에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나와 있어요.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고 여기다 알파를 대입해서 두 개씩을 만든 다음에 최고차항, 2차항을 없애버리든지 상수항을 없애버리든지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최고차항을 없애버리면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2차항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녀석이 그냥 답일 거고 상수항을 없애게 되면 2차항이 살아남을 테니까 그 녀석은 방정식을 풀면 근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럼 그 2개가 모두 다 답이 될 수도 있고 그 2개 중에 하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그 2개 중에 하나는 안 되는 건 버려라.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한다는 얘기는 너하고 너를 동시에 같아지게 만드는 녀석일 테니까 0으로 는 0을 놓고 같다라고 놓고 한쪽에 넘겨서 그냥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을 풀면 돼요. 그냥 방정식을. 그죠? 그래서 뭐 요 녀석은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두 방정식을 각각 인수분해해서 공통근을 찾던지 아니면 공통근을 알파로 가면 그 알파를 집어넣고 그래서 최고차항을 없애든지 상수항을 없애든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될 건데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겠지. 이제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자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x-3하고 x 플러스 2가 0이어서 요 녀석의 근은 x는 마이너스 2, x는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맞지?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하고 x 플러스 2하고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 근을 구해보시면 x는 마이너스 2하고 x는 5 이렇게 나올 거잖아. 공통근이니까 결국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인 거겠죠. 됐지? 자, 이번에는 내가 공통근을 뭐라고 놓겠다는 얘기야? 공통근을 알파를 한번 놔보겠다는 얘기인 거지. 알파로 놓게 되면 그 녀석은 이거의 근이기도 하고 이거의 근이기도 하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래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알파 마이너스 6이 얼마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0이 0이 되는 건데 얘를 알파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알파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연립 2차 방정식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녀석을 찾는 거잖아.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녀석을 찾는 게 연립 방정식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연립방이 풀란 얘기야. 그러면 사실 인수분해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고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푸는 걸 한정 짓지 마.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너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해갖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는 거고 맞죠? 아니면 뭐야 알파 제곱이 같네? 그럼 빼버리지 뭐 이렇게 빼버리시면 얘하고 얘가 사라질 거고 얘에서 얘를 빼니까 얼마? 2알파 얘에서 얘를 빼니까 플러스 4가 얼마? 0에서 알파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면 공통근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이번엔 상수항을 없애보겠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은 0인 거고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0은 0인 거니까
요거 5배에서 갖고 오면 5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30은 0. 그럼 얘는 3배만 하니까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9알파 마이너스 30은 0. 빼주시면 되겠네. 그럼 얘가 이렇게 사라질 테니까. 그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니까 2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가 0인데 2알파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맞죠? 그 알파는 얼마거나 0이거나 알파는 2거나인데 보다시피 이 0은 요 녀석의 근도 아니고 요 녀석의 근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알파는 아닌 거죠. 이렇게. 그럼 공통근은 뭐인 거야? 이거 플러스네,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럼 생각해봐. 상수항을 소거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근 중에 실제 근이 되는 녀석하고 안 되는 녀석하고 분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을 쓰면 좋아, 나빠? 나빠.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은 쓸 필요가 거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건데 이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과정이 뭐냐면 그냥 얘를 갖다 놓고 문제 푸는 거야. 이 두 녀석이 사실은 얘를 이렇게 갖다 놓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2, 6, 20 이렇게 되어 있었다 치자고.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한쪽에 넘기면 2차식이 남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양변이 여기 는영이니까 이 녀석의 양변에다 2를 곱하면 돼, 안 돼? 2 곱해서 상관없죠. 어차피 2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이 2 곱해서 얘랑 차수를 맞춰버리면 좋아, 나빠? 좋죠. 그래서 차수를 맞춰버린 다음에 는이라고 놓고 그냥 문제 풀어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서 얘하고 얘가 뭘 갖는다고요? 공통근을 갖는다고요. 공통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 녀석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이제 갖다 놓아 이렇게 갖다 놓고 한쪽에 모두 정리하면 얘하고 얘는 이렇게 사라지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을 이렇게 다 넘기면 얘를 이렇게 넘기면 K-2x가 될 거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E-K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지? K-2분의 E-K인 거잖아. 얼마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굳이 책에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를 집어넣어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K알파 마이너스 2는 0. 알파 집어넣어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K는 0. 최고차항을 없애달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을 없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인수분해는 할 수 없었던 녀석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얘를 얘를 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따라서 알파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됐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데 그냥 갖다 놓고 문제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자, 부정방정식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운 데까지 숙제를 완벽하게 해갖고 오시고, 알겠죠?